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무면허 운전, 그리고 금품 갈취 등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벌로 끝나는 촉법 소년 제도. 이 제도의 기준 나이를 더 낮춰야 할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범죄를 일단 40번 이상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나이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촉법소년 그 자체를 나이를 좀 더 낮추든지 아니면 그 폐지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화를 시켜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강한 처벌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더 나아지게 막 바꾸고 혹시나 뭐 만약에 또 다시 재범하게 된다면 그때는 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연령을 좀 더 낮추고 이 청소년들의 처벌보다는 교화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좀 더 중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 촉법소년 송치 현황을 보면 2016년 6,500명대던 촉법소년은 2020년 9,600명대로 급증했는데요. 5년간 촉법소년 39,600여 명 중 만 13세가 25,500명을 넘을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보호하며 청소년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는 이것도 연령 기준 하향과 더불어 교화와 개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수강명령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범죄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좀 몇 일자로 시켜달라, 몇 시간을 시켜달라라고 오거든요. 저는 촉법 나이를 좀 어리게 해서 법에 저촉됐을 때 이러이러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도의 목적이지 아이들을 처벌을 해서 아예 없애버린다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나이는 낮추되 예를 들어서 정말 중범죄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대한 선도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분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령이 낮아지면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범죄율 감소에는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사실상 가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법제가 너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바로 교도소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뭐 경미한 범죄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충분히 교화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은 그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바로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재 문제는 강력범죄라든지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그런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벌을 전혀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혀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정서 이런 것들에 맞나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재 어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고 그 자체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가해자도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촉법소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충분히 필터나 보호망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